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좀 최근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세금 이야기. 네. 기재부가 밸류업 뭐 프로그램 한다고 막 그랬는데 네.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 네. 뭐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게 왜요? 뭘?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법인세 감면은 아마 안 될 거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최성무 부총리가 자본시장 전문가들 만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 골자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등의 주주 환원책을 늘린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배당을 늘린 기업, 네. 다른 기업 말고 배당을 늘려서 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세도 줄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사실 먼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표창장밖에 눈에 안 띄잖아요. 예. 물론 예. 그 금융당국에서는 그거 말고도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발표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죠. 예. 왜 뒤늦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퇴출이라고 하는 이런 그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 지금 발표만 한 걸로는 워킹하기가 어렵다라는 맥락의 네. 발언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세대 지원 방안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던 것이고 뭐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짐작은 해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꽤나 효과가 있는 세제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법인세와 소득세를 좀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법인세 감면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기재부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주총 시즌이 끝나면 이제 기업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하고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실행이 돼서 완료가 되면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통계를 받아보고 뭐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세액 공제를 해줄지 소득 공제를 해줄지 아니면 세율을 경감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네. 다만 원칙이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경감해주겠다. 뭐 예를 그게 무슨 들면 말입니까? 올해 배당을 100억 했다. 음. 근데 이게 단순히 100억 했다로 그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난해보다 10억이 늘었다. 예.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든 이 10억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를 해주든 아니면 이 10억에 대해서 세율을 낮춰주든 늘어난 만큼에 늘어난 대해서만 만큼만 페이버를 해주겠다는 준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하던 기업도 배당 안 하겠네요. 다시 줄였다가 아니면 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이미 배당한 거부터 할 거지. 2024년 거라고 하면 정부 말 듣고 배당 많이 한 기업들이 페널티 받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이렇게 얘기하면.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분위기 잡을 때는 오히려 정부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미리미리 정부 말 해준 잘 듣고 떼지는 정부 말 잘 듣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최대한의 배당을 2023년까지 해왔던 기업들은 더 이상 더 많이 할 여력이라는 게 적으니까 오히려 혜택 적게 받고 그 동안에는 제대로 배당 안 하고 그랬던 기업들은 조금씩만 늘려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으니 이거 마치 뭐 초고속 인터넷 해약하겠다고 전화하면 고객님 요거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아무 전화 안 하고 계속 쓰는 고객은 호갱이 되는 그런 짓을 정부가 기업들한테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뭐 저도 그런 지역도 일부분 있네요.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정책 효과가 좋아도 네. 정책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를 오히려 지켜야지. 정책 효과 거두겠다고 지금까지 했던 거 기준으로 더 많이 해야지라고 하면 이제는 매번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가 혜택 줄 때만 낼름낼름하는 체리피커들이 생기죠. 그럴 수 있겠죠. 뭐 예를 네. 들면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배당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했고 예.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이 그럼 내년에 얼마나 배당을 늘릴 수 있을까? 늘린 만큼에 대해서 세제 경감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예. 물론 배당을 늘리면 그만큼 어떤 혜택을 받아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세제 혜택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왕지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예. 거의 세제 지원 방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리 피커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뒤 다 따져가지고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최선이긴 하겠지만 예. 뭐 이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배당을 많이 하면 그게 이제 주가가 잘 오르고 주주들이 그쪽으로 가고 해서 그걸로 선순환돼서 해야지.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세제 지원 말고는 없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나 세금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옛다 하고 던지는 식으로 세제를 쓰면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그렇게 쓴다고 그렇게 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게 단기 효과 노리기 위해서 세금을 자꾸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네. 이번에도 영역은 다르지만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론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그래도 짜임새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만든 그 세제 지원 방안은 짜임새가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주식 관련 세제로 봤을 때는 네. 거기에 비춰보게 되면 조금 뭐 아구가 안 맞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우리나라 그 뭐 주식 관련 세제는 아시는 것처럼 좀 누더기잖아요. 예. 배당소득세가 그래도 그나마 세수를 벌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법인세도 낮추고 배당소득세도 줄인다고 하면 여기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벌충을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네. 뒤에 뭐 기재부의 설명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조금 네. 설명 더 그냥 해주십시오. 네, 계속 그런 말씀을 의견이 드리자면 있을 수도 있다. 네. 2% 의견이 근데 아니라. 여튼 이 법인세 감면을 하게 되면 사실 법인세 감면에서 끝나게 되면 오히려 그 배당을 받는 주주는 세금 부담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배당이 일종의 이중과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그렇죠. 영업이익에서 네. 법인세를 내고 네. 남은 순이익에서 배당을 배당 주는 가능 건데 이익이 나오니까. 이미 한 번 내고 배당 소득세를 또 내는 거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하는 나라들인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배당 소득세액 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분리과세가 넘어가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2천만 원을 넘어가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 가산율만큼 그 나중에 배당 소득세를 낼 때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배당 가산율이 뭡니까? 배당 가산율이라고 하는 게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세율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천만 원을 받았다. 예. 그러면 2천만 원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 그러면 210만 원인가요? 네. 220만 원인가요? 220만 원이죠. 220만 원이죠. 220만 원만큼 나중에 종합소득 과세할 때 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예. 물론 이 11%라고 하는 게 항상 기재부가 해년마다 연마다 바꾸는 거여서 올해는 10%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걷어내는 세금은 항상 규모가 일정합니다. 세율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법인세에서 감면이 들어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내는 그 배당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 가산율이라고 하는 걸 해마다 조정을 하는데 예. 그래서 법인세만 낮추고 나면 이 배당 가산율이 낮아지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근데 이번에 그 기재부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배당 소득세도 분리과세 해주겠다. 조금 전까지 요 설명 못 알아듣겠죠? 이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 제가 요 부분을 알아서 하는데 아, 네. 요 부분이 아니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 요 부분 지금 설명하는 이 배당과 관련한 법인세 조정하는 게 세무사님들도 세무사 시험 보기 직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대체로 세무사들이 나 이제 세무사 안 할랜다. 세무사 시험 아, 미적분이야? 이게 미적분? 세무의 그렇게 미적분?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저 수학으로 따지면 벡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네. 이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컨셉만 설명을 드린 대충 건데 컨셉이 그러니까 컨셉 대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세금 이미 세금 빼고 배당을 주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그렇죠. 거두니까 법인세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는 컨셉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뒤에 좀 공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이 그 배당 가산율 11%가 예. 원래대로 따지자면 저희가 법인세율이 뭐 2억 이하는 뭐 9%, 19%, 21%, 24%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법인세만큼 다 까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 가산율이 법인세만큼 깐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20%는 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1%밖에 안 까줬고 그래서 이미 지금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배당 소득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상 사실상 법인이 덜 내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배당 소득세 부담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구조였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법인세도 감면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음. 소득세도 분리과세를 하든 뭐 세액공제를 하든 이것도 어쨌든 더 깎아주겠다. 더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음. 이렇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컨셉의 세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습니다. 배당 소득 증대 세제라고 해서 예.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뭐 사내유보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배당도 안 하고 임금도 안 늘리고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사내유보금처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법인세를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에서 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늘리거나 배당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유보를 하게 되면 잉여금으로 유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다 추가로 10% 과세를 하겠다. 예. 이 페널티를 매기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을 많이 한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14%인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율을 9%로 낮춰주고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25%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세제가 있었는데 예. 근데 당시에 이 세제가 3년 만에 일몰됐거든요. 2017년에. 네. 그때 당시 비판이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인센티브가 없다. 페널티니까. 결국에 배당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걸 기업에서 하는 건데 기업이 인센티브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업이 배당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배당도 많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그 배당 소득세 경감 효과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뒷단에서 배당을 받는 사람들만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렇죠. 기업이 일단 배당을 많이 해야 깎아주는 것도 의미가 맞습니다. 있는데 기업들을 많이 배당할 요인이 없지 않느냐 그런 그렇죠. 비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뭐 600억, 5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예.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던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게 조금 뭐랄까 그 고소득자들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아무래도 쏠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야당의 네. 비판 때문에 그때 일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재부가 설계를 하는 거는 양쪽에 다 주는 거죠. 법인세 경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릴만한 유인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받는 사람들도 어쨌든 배당을 늘려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들에게 기업의 주주들에게만 배당세 감면 효과를 주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당을 늘린 기업들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을 늘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고 배당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가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뻔한데 이쪽 돈 빼서 이쪽으로 넣는 건데 배당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배당 성향에 따라서 달라 뭐 계산기를 두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배당을 너무 안 하는 기업들을 배당을 할 수 있게끔 끌어올리는 게 이 정책 설계의 목적이긴 한데 네. 이미 많이 배당을 주고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모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 지원책은 아닌 거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래 그 김상훈 기자가 배당 그러니까 법인세나 이 세금 감면 쪽은 별로 손을 안 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던 취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번에는 세금을 건드리는 걸로 결정했을까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인세를 경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중과세 효과 때문에 그 부담이 저기 뭐죠? 개인 투자자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 경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예. 판단을 했던 건데 자, 양쪽을 그게 양쪽을 다 그게 해버린 무슨 거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네. 개인의 부담이 돌아가요? 배당 받는 사람들이? 배당 받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결과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중과세 조정이란 걸 해야 되는데 예. 이쪽에서 세금 감면해서 벌충이 있잖아요. 한쪽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금 요 컨셉, 요 컨셉은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도 이거 이해 못해서 나 세무사 포기할까 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감면을 세제 감면 해주니까 여기서 많이 떼면 뒤에가 많이 내고. 이해한 척하지 뭐 마세요. 그런 이해 못한다. 컨셉이라는 거예요. 이거 일반인은 이해 못해요. 이거 사실 이거를 아무런 자료 없이 말로 설명하는 김대웅 기자도 대단하지만 이거 사실 사원 설명하려면 이게 가로축, 세로축 만들어 놓고 뭐 면적 따지고 이거 하는 거고요. 네. 이 세법책에서도 막 두껍게 하고 그런 그래도 그런 거라서. 대충이라도 배워봐야지. 네? 네. 네. 아주 손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배당 소득세든 예. 법인세든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 그 규모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 예를 들면 전체 기업들이 다 100억을 번다. 어. 그러면 배당 소득세랑
그다음에 법인세율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예. 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세금의 세금은- 규모가 결정이 돼 세금은 있다는 똑같아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경감을 시켜준다. 앞에서 경감해줘. 그렇죠. 왜냐하면 세율이 바뀐 건 아니니까 예. 감면을 해준다. 네. 그럼 당연히 세수 벌충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서 끼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원래 여기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던 어. 비율을 조정을 해서 여기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 기회가. 여기서 빠지니까 전체적인 세금의 규모가 안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많이 줄어드는 걸 덜 줄여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앞에를 깎아주면 뒤에가 많이 내고. 그렇죠. 뒤에를 많이 깎아주면 앞에가 많이 내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세수가 줄어드는 걸 감내하겠다라고 어쨌든 기재부가 결정을 한 거라서 예. 그게 어쨌든 그거 뭐 세수 줄어든 것까지 감내한다고 하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프로 지금은 급하게 공부해서 지금 아니,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싶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로스업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컨셉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컨셉은. 네. 법인세 내고 난 돈 주주들한테 준 것뿐인데 또 소득세 매기니까. 그렇죠. 왜 두 번 하냐. 맞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조정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씀하신 컨셉대로라면. 맞습니다. 어쨌든 뭐 2%가 얘기한 그런 한계는 있으나 많이 해준 사람은 그럼 그동안 잘했던 애들은 뭐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냐 이럴 수는 그렇죠. 있겠으나 네. 어쨌든 없는 애들이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뭐 혜택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도 할 그러니까 일이 충분히 됐고. 그때 단기 정책 효과를 활용해서 세금을 이렇게 써먹으면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세법이 엉망이 된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제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서 예. 지금부터 뭐 몇 국민주택 이하에 뭐를 이제 지어서 이제 새 집을 지어서 뭐 빌라라든가 뭐 다가구라든가 이런 거 지어서 뭐 몇 년 이상 임대하는 분은 뭐 세제 혜택 줍니다. 라고 할 때 손 들어서 저 작년에 지었는데요. 똑같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의 컨셉들이에요. 작년에 지은 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인데 정부가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건 혜택 줍니다라고 하면 저 작년부터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인지 몰라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그것도 돼요?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작년에 했던 것도 그것도 해줘야지. 해줘야지. 그것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늘린 거에 대해서만 해주면 지금까지 잘해놓은 애들은 뭐냐. 그러니까 뭐 지을 때 아. 혜택 없으면 안 짓는 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해줄까나 안 줄까나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컨셉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 결정을 하게 만드냐는 거죠.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라에서 권장하는 범위라면 해주고 권장 안 해주는 범위라면 안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뭐 그런 아쉬움이 근데 매번 있네요. 정책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세제밖에 없으니 요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게 만들려면 오늘 이후로 한 것만 오케이. 항상 이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아쉬움은 일단 냅두고 네. 김상훈 기자한테 뭐라 할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2%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은 얘기. 이런 컨셉 말씀해주신 이런 컨셉 뭐 분리과세도 해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배당세도 깎아주고 하는 컨셉이 우리의 매우 독창적인 컨셉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서 좀 남들도 이거 많이 하는 거야. 우리도 좀 이렇게 해보면 괜찮아. 이런 겁니까? 뭐 배당 소득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당 소득을 늘린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예. 근데 다만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 거래를 원래부터 해왔던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배당 소득 과세 방법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예.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종합 과세가 있고 그다음에 분류 과세라는 게 있고 분리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종합 과세는 뭐 아시다시피 모든 소득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세율이 세금 굉장히 많이 내는 높아지는 거. 많이 내는 거. 왕창 묶어서 세금 많이 내는 분류 거. 과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배당 소득을 자본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 배당, 그다음에 주식 그 양도 소득 이런 거 한꺼번에 묶어서 따로 세목을 만들어서 하는 거 분류 과세라고 하는 거고. 금융투자 소득처럼. 맞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뭐 분류 과세인 거죠. 그다음에 분리 과세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같은 세목인데 그것만.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거 분리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기본 원칙이고 이제 분리과세를 예외적으로 두는 겁니다. 예. 금융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분리과세를 받는다. 예. 근데 이것도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제가 그때도 배당 소득 싸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정도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세제인 건데 네. 여기는 다 분리과세가 기본 원칙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그 배당 소득세율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낮은 거예요. 다 분리과세를 해주는 거네요. 원하면 종합과세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략 한 22% 정도? 예. 이 정도가 기본 세율이 되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26% 정도. 이탈리아도 분리과세 하게 되면 26% 정도가 이게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내가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 세율이 더 낮다. 그럼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컨셉인 건데, 물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대주주는 종합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업소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지분율이 25%가 넘거나 1% 이상 들고 있으면서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뭐 사내이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예. 이탈리아도 똑같아요. 의결권이 20% 이상을 들고 있거나 상장사인 경우에는 2% 이상 들고 있는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종합과세가 예외적으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다르게 종합과세가 기본 원칙이고 분리과세가 예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세부담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체계는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바꾸는 건 아니고, 배당이나 그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는 등의 주주 환원책을 늘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만 네.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 혜택을 주거나 예. 혹은 세액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건 결정된 건 아닌데, 저는 분리과세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배당소득 증대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9%로 분리과세를 해줬거든요. 그다음에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25%로 분리과세를 해줬고, 예. 그래서 아마도 분리과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예.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그런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그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이거나 혹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앞에서 깎으면 뒤에서 보충하고, 뒤에서 깎아주면 앞에서 보충했는데, 네. 지금 앞에도 깎아주고 뒤에도 깎아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부족해지는데 그건 괜찮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네. 세수가 부족하지 않게끔 일정 수준을 맞추겠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던데,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배당 소득의 대상이 되는 세원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지금 당장에 배당 소득이 뭐 100억이다. 계속 100억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예. 이게 늘어나서 배당 소득의 세원이 200억이 됐다. 기업들이 그러면 많이 세수가 네.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걸 그냥 설명해 주신 거죠, 이번에 기재부에서. 구체적으로 뭐 만들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중이죠. 만드는 중이긴 한데, 뭐 수단의 수단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들어보니 그냥 상황이라고 만들다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와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컨셉은 매우 뭐 이해는 되나. 아니 우리 그럼 모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 그건 오케이. 다른 나라도 저렇게 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배당이 늘어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하면 내가 분리과세 당할지 종합과세 당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배당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늘으면 감사합니다고, 아이고 좀 줄었네도 줄을 수 있죠. 그거는 it's up to 기업인데 투자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배당이 늘지 줄지를 알고 투자해서 요건 분리과세니까 투자해야지가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쪽 단에서 나오겠죠. 아무래도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네. 그거잖아요. 니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만데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이 안에 배당, 그다음에 뭐 PBR, 그게 들어있는 PER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배당 늘리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반드시 늘려야 되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투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거 거죠. 거기에 투자하면 그렇죠. 분리과세, 그렇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면 종합과세. 그렇게 되는 거죠. 와, 세상에 진짜 유례없는 시도를 또 한 번 하네요, 우리 정부가. 물론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어떤 수단을 쓸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미 수단 중에서 어떤 걸 쓸지는
뭐 숫자를 가지고 해봐야 시뮬레이션 되는데. 돌려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세금을 건드리긴 한다. 거다. 전체적인 그 과세 체계는 건드리지 않고 딱 여기에만 핀포인트로 하는 거에 뭐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2% 말처럼 그러면 이게 조금 뭐랄까 그 과세 체계라고 하는 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판도 뭐 충분히 그랬다가 그 해에 그 회사 장사가 잘 안 돼서 배당 가능 이익이 안 나와서 작년만큼 못 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플럭추에이션 하는 바람에 생긴 건데 그 회사 잘못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배당을 할 방법은 없고 약속은 했고 그럼 주주들은 그게 어떻게 할 투자했는데 분리과세 안 합니까? 그럼 해줍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책의 입맛에 맞으면 분리과세고 입맛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세금을 관장하는 부서지만 그거를 그렇게 막 활용할 수 있다고 막 공무원들이 막 점점 언젠가부터 복잡할 것 같은 세금을 생각은 그렇게 쓰고 맞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드네요. 실제로 그 2014년에 도입을 했던 그 배당소득 증대세제 같은 경우에도 예. 굉장히 복잡해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예.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 배당 성향이랑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네.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되면 예. 그래야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주주들이 그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예. 여기 보시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해보다 총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네. 물론 이번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말씀처럼 사실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목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야.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워보죠. 그렇게 하죠. 예. 네. 하여튼 뭐 화이팅입니다. 하여튼 뭐 깎아준다니까 사실 화이팅, 화이팅은 화이팅인데. 근데 사실 이것도 세법 네. 개정안이라서 그 새로 꾸려지는 국회에서 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국회도 논의해야 되고 맞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일 거예요. 그리고 네. 대체로는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하고 기자들한테 이제 넌지시도 얘기해보고 아 총선 전이라서 막 던진 거다. 아닙니다. 반응도 물어보고 이제 하는 건데 막 그러니까 오히려 총선이라고 해서 이걸 던졌으면 조금 좀 이거는 좀 잘못 던진 거다. 욕 먹을 부분이 많으니까. 예. 다만 우리나라가 배당을 안 하는 이유는 기업의 상속이 사실상 가능한 풍토와 관행에서 예. 상속세율은 무거우니 배당 안 하고 쟁여뒀다가 나중에 도련님이 물려받으면 그 도련님이 물려받은 상황에서 쌓여있는 돈으로 배당을 도련님한테 해서 상속세 내게 하고 물려가게 하는 그거 하느라고 아버지 때는 배당 안 하고 쟁여져 있다가 도련님이 상속세 내야 되면 또 배당 막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걸 바꾼다고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법인세 그거 좀 해보자고 배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럼 상속을 포기하라는 얘긴데 근데 그럴 뭐 기업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예를 들면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리과세 대상에서 뭐 최대 주주를 예외로 두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우리랑 비슷한 과세 체계를 가진 나라들인 경우에는 최대 주주에게 종합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최대 주주는 반드시 종합과세 해야 돼요. 그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약 최대 주주인데도 분리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이 다 페이퍼 법인을 하나 세워서 소득을 그쪽으로 다 모은 다음에 분리과세에서 받아버리면 1년에 100억을 가져가도 분리과세 20%만 내고 그렇겠네요.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개인한테 받으면 종합과세인데 법인에 쿠션 먹고 내가 대주주니까 배당 받으면 분리과세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는 당연히 종합과세 하는 게 맞아요. 그 어디에도.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대주주는 다 종합과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바꿀 수는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재원 마련하느라고 배당 안 하고 자꾸 버티고 있는 거고 다들 그러니까 다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어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나와도 도련님의 상속보다 중요한 가치가 기업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효과가 애매할 수도 왜 배당을 있다. 하겠냐. 주인 없는 회사나 배당을 하지. 라는 알겠습니다. 시니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 이 똑똑한 이프롬님 나왔네 채팅창에. 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조금씩이라도 네. 좋아져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밸류업 살리겠다는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맛배기만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다. 야, 그래도- 그런 얘기네. 네. 그래서 오늘 그로스업까지 네. 이중과세에 따른
요거 좀 자세히 한번 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아까 알면 좀 세무사라니까. 그거 어려운 거 그거? 그거 따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한번 이해해보게. 요거 진짜 알면 너 세무사만큼 아는 어렵지는 거다. 않은데. 그거 한번 따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상훈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